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이 재계순위 6위에 달하는 롯데그룹이 이 재무 위기 때문에 신용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투자 계획상 들어갈 돈은 많은데 유입되는 현금은 계속 줄어들 걸로 전망되는 상황 때문인데요. 이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롯데그룹 수익성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고요. 네, 롯데그룹은 우리에게 백화점이나 마트 등 유통기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롯데건설과 롯데케미칼 등 중소장대 사업도 롯데그룹의 큰 축 중 하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통과 석유화학 부문이 롯데그룹의 매출과 자산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양대 산맥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석유화학 부문의 경우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영업이익의 약 60%를 차지했어요. 네. 그룹 내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겉으로는 롯데가 소매업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돈을 벌어다 주는 곳은 석유화학 사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석유화학 사업이 경기 침체에 수익성이 떨어지고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롯데그룹 전체 이익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작년 롯데그룹의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이었는데 석유화학 부문의 실적 부진 장기화로 롯데그룹의 이익 창출력이 과거 대비 많이 떨어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석유화학 실적 부진 때문에 롯데그룹 네. 전체 실적도 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설명인데 네. 이 롯데케미칼 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겁니까? 롯데케미칼의 경우 2022년 이후 이 석유화학 제품 중심으로 이제 영업 손실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어요. 올해 1분기 영업 손실도 1,3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더 커졌고요. 네. 이는 이 주요 고객인 중국의 경기 둔화가 심해지면서 석유화학 제품 수요 위축으로 이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네네. 올해도 중국 경기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저조한 수요 회복세, 이제 범용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한 이제 공급 과잉 우려 등이 있어서 이 롯데케미칼의 수익성 개선 수준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적은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또 이제 롯데그룹의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졌던 곳이죠. 이 네. 롯데건설도 부동산 PF 사태 이후로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롯데건설은 유동성 위기로 이미 그룹 차원의 어떤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부동산 PF 유동화증권 차원 실패로 롯데건설이 약 2조 9천억 원의 PF 유동화 증권을 떠안았어요. 이 때문에 이제 재무 부담이 크게 커졌는데 그래서 롯데그룹 차원의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작년 말 기준 이제 롯데건설의 우발 채무만 보면 지금 5조 4천억 원이에요. 여전히 과중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개발 사업 중에서 미착공 PF 우발 채무 금액이 한 6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 경기 저하에 따른 미착공 사업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서 이 채무의 현실화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착공 사업이라고 하는 건 삽도 아직 못 떴다는 그렇죠. 거죠. 이 석유화학과 건설 같은 주로 이제 중무장대한 계열사들이 어려운 네. 상황인데 이렇게 수익성이 나빠졌는데도 앞으로 돈 들어갈 땐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롯데그룹은 주력 사업의 이제 경쟁력 저하와 이제 성장 정체에 따라서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는 해요. 2022년 이후에 5년간 약 37조 원 투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돈은 사업성이 안 좋아서 까먹고 있는데 네. 나갈 돈은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석유화학 부문의 투자 규모 확대로 이제 그룹의 자금 소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는 또 차입 부담 확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동박 사업에도 진출했고 2차 전지 소재 투자도 늘리고 있고 수소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본업인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롯데케미칼에서만 3조 원 가량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이제 그룹 신사업인 바이오 신사업 투자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롯데그룹은 바이오, 메타버스, 수소에너지, 2차 전지 등 이제 4대 신사업 중심으로 이제 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이제 부진한 사업은 이제 매각을 통해서 사업 구조 개편을 나서고 있지만
지금 매각 성사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해서 이게 성과가 날지도 상당히 미지수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자체적인 노력은 하고 있네요. 네. 이 롯데그룹이 무리하게 투자하는 과정에서 네. 혹여나 빚이 더 늘어나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국내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는 롯데그룹이 과거보다 차입 부담, 빚 부담이 확대했다고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석유화학 부문은 이제 업황 둔화로 부진한 영업 실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한 3조 원 가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가 계획이 돼서 현금 부족 상황이 예상이 돼요. 유통이나 식음료 부문은 뭐 석유화학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신규 출점이나 뭐 해외 사업 확장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제 현금 창출력 개선 수준도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나이스 신평은 롯데 어떤 재무 부담 확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실적 부진 장기화와 이제 현금 창출력 대비 과중한 투자로 인해서 이제 롯데케미칼의 신용 위험이 확대될 경우에 이는 그룹 전체 신용도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롯데그룹 신용도 평정 한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롯데그룹 재무 상태 관련 이야기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신세계 경쟁 심화의 실적 부진, 차입금 증가, 현금 저하. 롯데와 함께 국내 유통업계 공룡으로 불리는 곳이죠. 신세계그룹도 실적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이후에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시장 상당히 활성화가 됐는데요. 하지만 오프라인 시장은 이제 위축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물가,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소비도 이제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예. 이에 이제 신세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신세계 그룹은 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 매출이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거의 내수 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국내 경기와 상당히 이 실적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백화점은 그나마 낫지만 뭐 이마트를 중심으로 한 대형마트의 부실한 실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결 기준 손실을 봤고요. 또 쿠팡과 네이버 등 이커머스 경쟁자의 급부상, 그리고 중국발 알리나, 뭐 테무 등 또 습격 등에 맞서서 경쟁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네네. 이 때문에 오프라인 중심의 이마트 영업 실적이 또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저하될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도 쓱배송 같이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나 보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신세계도 롯데처럼 이 건설 부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롯데는 롯데 건설이 있듯이 신세계는 신세계 건설이 있습니다. 부동산 이제 경기 하강으로 신세계 건설의 영업 실적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는 모습인데요. 신세계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이나 뭐 대형마트 등 계열사 공사를 주로 했었는데 어떤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민간 주택 사업 확장에 2020년 그러니까 부동산 호황기 때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분양 경기가 악화된 이 대구 등에 있는 이제 민간 주택 사업장 부동산 PF 부채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또 공사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미분양이 발생을 하자 작년에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신용 등급도 A-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여기서 한 등급만 더 떨어지면은 이게 투기 등급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더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에 이 롯데그룹처럼 이제 신세계 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차입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뭐 신세계 그룹이 이커머스 부문에서 손을 놓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G마켓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상거래를 강화하려고 했고 스타벅스도 인수를 해서 이제 수익성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이에 한 4조 원 가량의 대규모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네. 뭐 물론 이게 자기 자본으로만 투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차입금이 급증을 했고요. 2019년 말 기준 8조 9천억 원이었던 이제 신세계 그룹의 순차입금이 2021년 이후에 12조 원에서 13조 원까지 계속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경기 침체로 신세계 현금 흐름 창출력, 그러니까 현금이 잘 좀 덜 들어오는 가운데 이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이제 자산 매각의 감소, 이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 등의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부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나이스 신평은 유통 경쟁 심화, 건설 등에 대한 이제 재무 지원 부담
등을 이제 고려했을 때 이 그룹의 채무 부담이 과거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다. 유의미한 차입금 감축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신세계그룹 실적과 재무 상태 알아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이 역대 네 번째 경상수지 흑자의 달러원 환율 상승 제한되나의 내용인데 이 최근 달러화가 강해지면서 달러원 환율이 꽤 높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네. 이 환율이 내려갈 거란 전망이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늦출 것이라는 전망의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달러 환율도 한때 1,400원을 찍을 정도로 급증했고요. 우리나라 외환 당국도 시장 개입하면서 환율 쏠림 현상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예상외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지면서 환율 시장에 이제 원화 강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분기 누적 경상수지는 168억 달러 흑자로 이제 작년 같은 기간 59억 달러 적자에서 큰 폭으로 개선이 됐어요. 이는 역대 네 번째로 지금 큰 규모예요. 경상수지는 이제 외국과의 상품과 서비스, 이 수출과 수입의 차이로 이 흑자라는 건 당연히 그만큼 수출이 많다는 것이겠죠. 이 수출이 개선된 가운데 원자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이제 경상수지가 예상을 웃돌았고요. 네. IT 경기 회복과 유가 하락이 이제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 520억 달러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상수지 흑자라는 게 그만큼 달러를 많이 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고 원화 가치는 높아지고 달러원 환율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투기 세력들이 달러원 환율 상승에 어떻게 섣불리 배팅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황인데요. 미국이 올해 금리를 언제 내릴지, 올해 안에는 내릴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증거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이 경상수지 흑자 기조 전망으로 인해서 무작정 달러원 환율이 고공행진할 것이다. 이렇게는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가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요. 이 경상수지 흐름이 예상보다 좋다면서 달러원이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상단이 막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양호한 국제 수지는 이제 외환 수급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투기적 매수세를 진정시킬 수 있겠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요. 예. 사실 이 투기적 달러 매수세 같은 경우는 이 쏠림 현상을 발생시켜서 당국 개입을 유도하고 외환 보유고를 감소시킵니다. 이 경상수지로 인해서 시장 교란 요인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시장에서는 경상수지 흐름도 좋고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도 이제 기대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면서 펀더멘탈도 양호하고 외환 당국 부담이 있어서 환율이 1,400원을 다시 찍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